반면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던 모습이고 장 초반 대비해서는 낙폭을 조금씩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결국에는 지금 약간의 강보합 수준의 다우의 움직임을 좀 나오고 있고요.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는 0.3%를 전후한 상승세로서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키워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정책, 두 번째가 금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정책과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중국 얘기가 될 텐데요. 이 중국 정부가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들에 대한 조사를 종료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덕분에 그동안 쭉 이어져 왔었던 압박이 있었었는데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될 수 있었던 그런 재료가 되겠고, 중국 정부에서는 최근에 중국에 대한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완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또 하나의 방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이 중국 쪽에다 할 수 있는 공격이 되겠는데요. 대중 관세가 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CNN 방송에 출연해서 생필품과 관련해서는 관세를 인하를 하는 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이렇게 압박을 해왔었는데 이것에 대한 압박 조치도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날 반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자체적으로도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었는데요. 수입을 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과 관련된 관세를 연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갈 수 있는지 연결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이 금리가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3% 또 넘겼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반영을 하게 되면서 심리적인 저항선이었죠. 이 3%를 장중에 넘겼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는 약간 3%를 하회하면서 2.9%대 후반에 위치해 있는데요. 시장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왜냐하면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 충분히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3% 넘은 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은행주를 중심으로 큰 폭의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섹터 평균 0.3% 올랐고요. 이날은 대부분의 섹터들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강했던 것이 경기, 소비재, 서비스, 소재 이렇게 1%를 전후한 상승세가 나왔고 약했던 게 부동산, 에너지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약보합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1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다라는 건 긍정적인데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약해졌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기 소비재 내에서도 약간의 업종들의 혼조세가 있었었는데요. 낙폭이 컸었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에서 낙폭이 컸었던 자동차 업종이 이날 약간의 반등세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의류나 생필품과 관련된 이런 업종들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가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이 서비스 내에서도 미디어, 엔터 업종 쪽에서는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체크해보면 경기, 소비재, 서비스 모두 다 이 기술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날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주들이 강세를 띄었고 일부 기술주와 태양광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반영되면서 특정 업종이 약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우선 대형 IT하고 성장주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 0.4% 밀렸고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올랐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그리고 아마존이 2% 전후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 두 종목은 주식 분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주식 분할한 지 첫 거래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장중에 5% 이상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2%대까지 상승폭을 줄였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2.1%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곧 주식 분할에 대한 부분이 실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치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NS 쪽에서는 메타 플랫폼스 옆에 있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 하락한 트위터가 있습니다. 트위터 쪽에서는 개별의 악재가 있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와 관련된 인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트위터가 가짜 계정에 대한 정보를 일론 머스크 CEO 쪽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인수를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엄포를 놓게 되면서 트위터가 1% 이상 하락을
하는 흐름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미국 정부 쪽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정책을 좀 긍정적으로 펼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태양광 하면은 신재생 에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날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국내에도 이러한 부분이 연결될지 좀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간으로 와보시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로 전전 거래일들을 보면은 3% 올랐다가 3% 떨어지면서 계속 큰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간밤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정이 살짝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목들의 이런 등락이 불안한 게 보이죠. 투자 심리가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쪽에서는 0.7%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종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가장 많이 밀렸던 것이 위에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되겠습니다.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2.6%로 가장 많이 밀렸고요. 그 옆에 약보합이긴 하지만 인텔이 0.1% 밀리면서 증권사 번스타인 쪽에서는 매수 의견을 지금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업황 쪽에서는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시세만 좀 봐드리겠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가 3%를 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 은행주들이 강하게 튀어오르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0.3%, 뱅크 오브 아메리카 0.1% 약세였고요. 웰스파고 정도만 한 0.6% 오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도 크게 종목에 반영되지는 않는 흐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이제 지갑이 닫히고 있다는 부분도 나왔는데요. 바로 이 상단에 있는 OTT, 스트리밍 업체들의 분위기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는 디즈니가 0.7%, 디즈니 플러스를 가지고 있고요. 중소형 쪽에서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이날 하락을 했는데요. 3.7%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가장 먼저 지갑을 닫는 업종이 바로 스트리밍 업체다라는 부분을 이날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좀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좋았다고 했는데요. 썬런을 대표적으로 보죠. 6%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선파워나 엠페이지 에너지와 같은 다른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해서 올라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방 물자 생산법에 따라서 태양광 패널과 청정 에너지 기술을 국내에서 좀 더 개발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조 능력 자체를 기존 대비 3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민간 투자도 강하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태양광 패널을 미국 쪽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들 총 4개의 국가가 되겠는데요. 이 동남아시아 4개 국가에 대해서도 2년 동안 이 패널에 대한 관세를 연기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쪽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연출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5월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계단 형식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인 우상향을 했고요. 최근에 이 박스권을 뚫어내는 흐름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28달러 중반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중국과 관련된 그런 미국 상장 기업들이 되겠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중국 당국이 디디 글로벌을 포함해서 이 신규 사용자에 대한 금지를 해소를 하고 그리고 국내 앱스토어에 대해서도 1년 전에 제거됐던 이런 디디 글로벌의 이런 앱들을 다 복원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이 되겠고 알리바바 이후로 다시 한번 이 중국에 대한 정부 규제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디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3월 중반에 잠깐 고점을 기록했다가 그 회복세를 놓치면서 지속적인 우하향을 했었고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간밤에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지금 주당 2.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비해서 유럽 증시는 조금 더 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었던 고용 지표를 이제 장중에 영향을 이제 제대로 받는 유럽 증시가 되겠는데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좋았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코로나 봉쇄도 해소가 된다라는 게 동시에 시너지를 내게 되면서
미국 증시보다 좋았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1.3% 올랐고요. 그리고 프랑스 캬크 지수가 0.9%, 그리고 영국은 1% 상승을 했는데 이 코로나 때 파티를 했다가 지금 된서리를 맡고 있었던 영국 총리가 간밤에 간신히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일부 개선된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가가 약간 내려갔는데요. 우리가 하루 쉬는 동안 유가는 120달러를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거고, 간밤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원유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아도 거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120달러 넘겼다가 차익 매물 나오면서 0.3% 하락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덕분에 구리 가격은 달러가 강세에도 불구하고 2.5%나 상승을 했고요. 역시 강달러는 금한테는 안 좋죠. 금 가격은 0.3% 하락.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3% 넘기는 흐름입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약간은 하회, 3%를 하회했다는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다라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온 흐름이 되겠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비되면서 3대 지수가 소폭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가 오히려 금리 인상 관련 우려를 높였었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5월 고용은 39만 명이 증가해 예상보다 크게 강한 모습을 보였고 실업률 역시 3.6%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이 견조한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되는 물가 지표들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강도를 높일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반면 물가 압력이 하락하는 징후가 보인다면 연준이 긴축 강도를 낮출 것으로도 예상돼 증시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한편 미국의 대중 관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오늘 시장의 호재였습니다. 지난 러먼드 미국 상무부 장관은 CNN 방송에 출연해 가정용품이나 자전거 등과 같은 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고 이것은 관련 제품들에 대한 관세 인하 기대로 이어졌는데요. 동남아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2년간 면제하기로 했다는 소식 역시 관련주들을 끌어올리면서 투자 심리 개선에 일조했던 가운데 이 뉴스로 오늘 솔라에지, 선파워, 선런, 인페이스 등 관련 에너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두려워하던 미국 내 태양광 사업자들이 신규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을 포함한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관세 면제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해당 4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태양광 패널은 전체 미국 수입량의 약 80%를 차지하며 미국 내 태양광 패널의 절반 이상이 이들 4개국 제품으로 이번 조치는 미국 내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중국산 중간재와 완성품의 보복 관세를 물리고 있는 상무부는 지난 3월부터 해당 4개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면서 완성품 국적을 이용해 보복 관세를 피한다는 혐의를 조사 중이었습니다. 한편 미국 내 태양광 관련 기업들은 상무부가 문제의 태양광 패널들에 대해 보복 관세를 소급 적용하면 막대한 피해가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미 수백 건이 넘는 태양광 사업들이 지연 및 중단이 된 가운데 19명의 주지사들과 22명의 상원의원 그리고 하원의원 수십 명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소환을 보내 우려를 포함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러먼더 상무부 장관이 2024년까지 반도체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러먼더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 기업 관계자가 최소 2024년까지 반도체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데 대해 유감스럽지만 자신도 같은 의견이라면서 디지털 경제 발전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으며 부족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증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자신은 인플레이션을 미국이 제어할 수 있다면서 금융정책에서 그 어느 정권보다 큰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외신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에 기대감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제재 관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은 그닥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지금 스타벅스와 관련해서 지금 우두머리를 바꾸는 그런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시 CEO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스타벅스가 새로운 CEO로 외부 인사를 앉히는 방침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월드 슐스 스타벅스 CEO는 고위 경영진의 새로운 인사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회사의 미래를 위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절실하다면서 과거와 다른 유형의 리더가 필요하다며 최근 몇몇 유망한 차기 CEO 후보자들과 면담을 나눴으며 올해 가을까지 새로운 CEO를 선출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3월 주주총회 때까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은 스타벅스 차기 CEO 선임을 위한 지원자에 불과하다면서 자신의 유일한 관심은 차기 CEO가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라면서 경영 일선 복귀에 대한 세간의 추측을 일축했는데요. 그는 1980년대 스타벅스에 합류해 당시 11개에 불과했던 스타벅스 매장을 77개국에 2만 8천 개까지 늘린 주역으로 케빈 존슨 전 스타벅스 CEO가 지난 3월 물러나면서 임시로 경영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스타벅스의 주가는 0.09% 소폭 하락한 78달러 9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준비제도의 4월 미국 소비자 신용 액수, 미 재무부의 4월 무역 수지 적자가 발표되고 JM 스모커,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드, G3 어페럴, KCS 제너럴 스토어스, 가이드 와이어, 베린트 시스템, 크래커 배럴, 토리드 홀딩스, 그리고 아카데미 스포츠 앤 아웃도어즈가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신센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미국 상무부 쪽 그리고 미국의 정부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외신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